50여 년 전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자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린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는 LNG 추진선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조선업이 굴욕을 곱씹을 때 한국 앞에는 글로벌 1위를 독주할 수 있는 지름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수에즈 운하 정체는 LNG 추진선 수요 성장의 기폭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본론에 앞서 역사적으로 조선업이 크게 성장한 계기 중 하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분쟁과 사고였다며 흥미로운 사례를 들었습니다.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한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8년간 봉쇄했는데요. 당시 사우디 원유 수출 독점권을 쥐고 있던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는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희망복을 돌아 유럽으로 원유를 수송해야 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원유를 싣고자 한 오나시스는 VL급 슈퍼탱커를 기획해 조선소에 발주했고 이때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1989년 알래스카 해양 오염 사고도 선박 건조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유조선 엑슨 발데즈호가 알래스카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며 많은 양의 원유가 유출되는데요. 배의 바닥과 측면을 겹으로 만드는 이중선체 구조였다면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죠. 뜨거운 맛을 본 미국은 2000년대 초 단일 선체 탱커선 입항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5,000척에 달하는 탱커 선박이 모두 이중선체 선박으로 교체되기 시작했고 이때 한국 조선업은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 선박인 에버기븐호는 대만 선사 에버그린이 사용 중이지만 일본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선으로 선주도 이마바리 조선의 자회사인 쇼웨이 키센입니다. 아직 정확한 좌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조선업의 수준이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요. 선체가 받게 될 풍향과 풍속을 고려한 추진 속도 등의 기본 설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조선의 기술력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환경 규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역시 LNG 연료라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처음에는 저유황유가 대안으로 여겨졌고 오염물질 저감 장치인 개방형 스크러버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유황유는 선박 엔진을 손상할 우려가 있고 개방형 스크러버는 폐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단점을 지적받아왔습니다. 에버기븐호에는 스크러버가 장착돼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에서는 개방형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선박에 제재를 가한다는 점을 들어 에버기븐호가 운하를 통과할 때 스크러버를 가동하지 않고 저유황유를 사용했을 걸로 추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결국 저유황유로 엔진이 손상돼 선박이 추진력을 잃고 좌초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고로 스크러버와 저유황유 모두 환경 규제에 대안이 될 수 없고 LNG 연료가 대세라는 점이 새삼 확인된 겁니다. LNG 추진선은 LNG 운반선과 함께 한국 조선업이 압도적 기술 우위를 자랑하는 분야입니다. 컨테이너선을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선박이 LNG 추진선으로 건조된다면 우리 조선업체들은 일감 걱정할 일이 없겠죠. 한국의 싹쓸이 수주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